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공급하고 수요가 어떨 것 같냐는 그런 부분인데, 공급은 벌써 딜리버리 예정이 한 2.5% 정도 증가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요는 5% 정도 이상 증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지금 3, 4%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 5% 자체가 결국은 이전에 대비 수준으로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제 수요 자체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운임이 올해와 같은 고공 운임이 계속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네거티브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운임 폭등 자체가 사실은 이 삼각파도 현상이거든요. 삼각파도가 보통 일어나면 이 풍랑하고 너울하고 고조가 자체가 영향을 한꺼번에 미치면서 상상치 못하는 수준의 이제 파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해운 운임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적정 수준 이상으로 갑자기 이제 폭등한 그런 수준의 운임이고, 이거 자체가 이제 화물량 급증하고 선복하고 컨테이너 장비 제한으로 인한 바틀렉 현상까지, 거기다가 또 코비드 때문에 노동자들이라든지 이제 트럭의 쇼티지까지 되면서 이제 컨테이너의 리포지셔닝까지 지연이 되면서 발생을 한 이런 세 가지 형태가 발생을 하면서 선복하고 컨테이너 장비가 부족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운임이 폭등한 그런 현상들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내년에도 계속될 거냐라는 것 자체는 아마 춘절 전까지는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춘절 전까지는 회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설날이요. 중국의 설날까지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고, 설 이후에 2월에서 3월을 거치면서 이제 물통량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런 상황들은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와 같이 운임이 낮게 형성이 되는 것 자체는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운기업이 한번 재미를 봤죠. 재미를 봤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서 운임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하면 적절한 수준에서 또다시 선복을 조정을 하면서 운임 자체를 어느 정도 BEP 수준의 이상으로는 방어를 해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주가 한 1,000불, 그 다음에 미서한도 한 2,000불 정도 내에서 올해보다는 올해 평균 정도 이상 정도 수준에서의 운임 수준을 하면서 이제 방어를 해낼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해운기업의 수지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양호한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미 대선 때문에 이제 미중 사태가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탈중국 현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중 분쟁 자체나 코비드 영향은 아니었고요. 결국은 뭐냐면 중국의 생산비가 인건비가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결국은 생산 라인 자체가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 쪽으로 빠져나갔던 현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미중 사태가 조금 해결이 되더라도 이 탈중국화 현상은 계속 발생을 할 것 같고, 탈중국화 현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선박이 직접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 쪽은 허브포트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만시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브포트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이 물량들은 한 곳에 TS를 거쳐가지고 이제 운송이 된다라고 하면 해상 물동량의 또한 증가 현상 자체가 조금은 더 플러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운기업들의 수지는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다들 BEP 이상에서 좀 회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운기업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K얼라이언스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해운 재건 위해 가지고 모여야 된다라고 해서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또 굉장히 큰 논쟁을 겪으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투자 아니면 디지털에 대한 투자 때문에 한번 우리나라 해운은 2021년도에 또 다른 이제 격변의 시기대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내년도 세계 해운 시장 제가 감히 이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이제 관련 이제 뉴스라든지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IMF의 경제 전망에 의해서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코로나 때문에 8% 감소될 거라 전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선사들이 이제 코로나19 대응해서 노선을 축소하고 선박 투입을 감소시켜서 선박량을 이제 조절하고 이제 소속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율을 높여가지고 이제 운임 하락을 방지하면서 운임을 제대로 받자, 이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일시적인 좋은 상태가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수출입은행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선복을 조절해서 선사들은 계속 운임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글로벌 선사들이 시장 흐름을 주도하면서 아마 이제 대량 패선은 안 할 것이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물동량은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물론 세계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물동량은 느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영향이 있는 어펙팅한 팩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일시적으로 봉쇄령이 해제될 수 있어요. 다시 또 강화될 수 있고 이러면 소비 심리가 회복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근이 요 상태거든요. 소비 심리가 좀 회복돼 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서 재고를 좀 갖고 있으려고 많이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동량이 약간 미주 물량이나 구주 물량이 좀 늘어난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재고가 확보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발주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수요가 감소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말이죠. 만약에 코로나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거나 더 확대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제 화물 수요는 이제 더 줄고, 그러면 이제 운임은 하락하고, 운임이 하락하면 이제 개선을 하겠죠. 이제 무어링을 하게 되고 선박의 그 이제 그 어떤 운영 자체를 좀 줄이면서 해체하는 것도 늘고. 고초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는 결국은 글로벌 선사 중에서 캐시플로우가 양호한 기업들은 괜찮아요. 그나마 물리 쪽으로 집중한다든지 지금 보면 DHL 글로벌 포워딩이라든지 다른 쪽에 이번 삼성목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한국은 이게 아직까지 캐시플로우가 뭐 형편없어요. 거기다가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과연 HMM에다가 계속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왜? 지금 현재 산은하고 수은이 자금을 수조를 때려 넣는데 이게 이제 지분율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은하고 수은이 경영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지분만 올라가는 거지 이게 경영권하고 관계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계속 실탄을 줘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딜레마에 빠져.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산은과 수은이 지분율이 올라가야 되고 계속 실탄을 공급해야 되냐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왜? 지금의 시나리오는 잘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기업이라는 거는 베스트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워스트 시나리오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행정을 하거나 이런 은행에 있는 분들은 워스트 시나리오를 생각 안 합니다. 왜? 내가 있을 때 좀 생색 좀 내고 뭔가 해운 산업을 재건하자는 으쌰으쌰 이것만 얘기를 하지 실제 월스트 시나리오. 그래서 우리가 IMF가 온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우리나라도 더 심각하게 다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중국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전 세계 모든 물동량이 벌크 같은 경우 보면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과연 늘 거냐 아니면 답보 상태냐.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말이죠. 미국, 일본, 베트남, EU가 견제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해서 수요를 줄이려고 그럴 거예요. 중국에 대한 수요죠. 그럼 중국의 그럼 공장들이 또 최근에 우리나라보다 더 환경 규제가 심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제조 공장의 이런 가동률이나 이런 인프라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환경 규제, 석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건설을 제한할 경우에는 굉장히 중국 쪽도 벌크선도 안 좋아지고. 근데 이 보통 지금 뉴스에 보면은 벌크선은 시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약간 퀘션 마크예요. 그 부분이. 또 탱커 같은 경우 있죠. 우리가 이제 벌크 화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화물 드라이가 있고 하나는 리퀴드 액체 화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탱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의 운항 자체가 완전히 줄었기 때문에 이제 항공유에 급감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항공유가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석유 재고량이 늘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영 측면에서는 좋지만은 항공기 운항 수요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항공 쪽은 또 안 좋고 그래서 해운도 여기에 뭐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에 뉴 에브노멀 시대가 더 지속될 거고 당분간은 유가는 안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별다른 그 정치적인 어떤 전쟁 같은 이런 이슈가 별로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란의 호르무즈 이런 부분도 지금 뭐 거의 뭐 답보 상태고 또 뭐 다른 분쟁 지역이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안정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경제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결국은 2020년 해운 시장은 별로 좋아질 게 없다.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이 높아졌어요. 예천면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이게 한번 꼬꾸라지면 또 엄청나게 또 충격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월스트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된다. 좋을 때 잘
저축하고 비 올 때 잘 우산을 장만해서 그 어려울 때 글로벌 세운 선사들과 우리나라 선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질을 이 기회에 좀 빨리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